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연합의 의회 대표단이 처음으로 대만을 공식 방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앙통신사 같은 대만 언론은 3일 라파엘 글루스크만 의원을 단장으로 한 EU 의회 의원 7명, 그리고 수행 인원 13명 등 총 20명이 이날 오전 7시에 타이완 국제공항에 도착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유럽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지난해 9월 출범한 EU 의회 내의 외국의 EU 민주주의 절차 간섭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모임에는 현재 33명의 EU 의원이 속해 있습니다. 이 모임을 이끄는 사람은 중국의 제재 명단에도 오를 정도로 대표적인 반중주의자인 프랑스 선출 의원이죠. 라파엘 글루스크만 의원입니다. 이 글루스크만 의원은 지난 3월에 위구르족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간부 여러 명을 제재하는데 앞장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이 글루스크만 의원 등에 대해서 중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 대만의 중앙통신사는 EU 의회 차원의 공식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러면서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대만 입장에서는 이 EU의 공식 대표단이 전격적으로 방문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극도로 좁혀진 외교 공간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대만 외교부는 유럽 의회 대표단이 최초로 정식 방문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런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EU와 대만이 중국에 대항할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양측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한 반증이어서 이번 EU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을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단은 5일까지 사흘간 머물면서 차잉원 총통 외에도 수전창 행정원장, 위시쿤 입법원장, 또 오드리 탕 디지털 정무위원 등과 함께 많은 회담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은 지금 조금씩 멀어져가는 그 EU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EU 내에서 비교적 중국과 가까운 호세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하고 제11차 전략대화를 열었고요. 한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도 프란스 티베르만스 EU 부집행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오크스 동맹 출범으로 프랑스가 미국과 호주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프랑스를 중국의 품으로 끌어안기 위한 노력도 시도를 했죠. 시진핑 주석이 직접 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월 15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하고 전화통화를 갖고 중국과 EU 간의 관계 정상화를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 유럽 국가들을 향한 다양한 시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히려 EU 국가들의 반중국 정책들만 더 생겨났고 또 중국을 견제하는 일들이 추가로 만들어지기만 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EU의 우르졸라 폰데이 라이언 집행위원장은 세계의 무게중심이 지정학 측면에서 모두 인도태평양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중국을 향해 거친 공세를 거듭하고 있는 리투아니아를 EU 국가들이 적극 옹호하면서 오히려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가까운 호세 보렐 고위대표마저도 왕이 부장에게 직접 뭐라고 말했냐면, 대만을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대표부로서의 승격은 할 수도 있다. 이런 답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를 옹호한 겁니다. 이후에는 또 지난 9월 21일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대만과의 투자협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정작 중국과 사실상 결론이 났던 투자협정은 아예 중단시키면서 이 대만과 투자협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날 유럽의회의 대만과 무역협정 추진 투표도 찬성이 무려 580표고 반대는 26표밖에 되지 않는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EU 의원들은 또 이 대만에 있는 EU의 타이베이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할 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지난 10월 18일 옌스 스톨텐버그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의 사무총장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서는 것이 나토의 주요 미래 전략이라고 선언을 한 사건입니다. 1949년 설립 이후에 줄곧 러시아 견제에 집중했던 나토가 중국을 새 견제 대상에 포함시킬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로써 미국 및 유럽과 중국의 대립 구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U가 이렇게 대만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대만의 우자우세 외교부장도 11월 2일 유럽을 직접 방문해서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부장은 슬로바키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고 체코와 리투아니아 등도 방문을 했습니다. 자, EU는 또한 이 영국, 캐나다 등과 함께 중국산 제품에 적용해왔던 관세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 한국으로는 관세청격인데요. 이 해관 총서는 지난 10월 25일자 올린 공고에서 12월 1일부터 EU 회원국 27개 나라, 그리고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리히텐슈타인 같은 중국의 일반 특혜 관세 제도, 이걸 GSP라고 그러는데 이 GSP에 따른 대우를 하지 않기로 한 국가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서 해관은 GSP 원산지 증명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런 사실을 공지한 겁니다. 이 일반 특혜 관세 제도 GSP라는 게 뭐냐면 선진국이 이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해서 최혜국 세율 기준 위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깎아주는 건데요. 보편적, 비차별적, 비호혜적인 수입 관세 감면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스스로 이때까지 G2의 경제대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우겨왔죠. 그러면서 혜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19년 4월부터 중국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제도 GSP를 폐지를 했고 러시아도 지난 10월 10일부터 이 혜택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가 철회가 되면 이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상향 조정되고 다른 혜택도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수출 단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저가 제품이라는 중국산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을 누릴 수 없게 되니까 수출에도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또한 지난 10월 31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열렸던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 그리고 양자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를 했죠. 자, 중국 입장에서는 EU가 중국이 아닌 대만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지난해 말만 해도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EU를 거의 품은 것 같았는데 중국의 신장 우이구르 등에 대한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EU 전체와 각 개별 국가들에 대해서 협박성 발언은 물론이고 위협적 언사도 퍼부었습니다만 그런 공격적 외교는 EU 국가들로 하여금 더욱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9월 초에도 프랑스 상원 대만 교류연구위원회의 알랭 리샤르 위원장 등 4명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 외교당국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대만 방문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했습니다마는 중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대만을 향해 가는 프랑스 의원들을 향해서 온갖 욕설까지 퍼부어댔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유럽 쪽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EU 의회 의원단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도 EU 주재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 EU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EU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중국 EU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파괴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온갖 비난을 다 퍼부어댄 바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외교부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EU 의회 의원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대만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EU는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완전한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선 가까운 이유로는 유럽 사회에 만연해 있는 반중 정서 때문입니다. EU 의회는 EU에 속한 국민들의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을 선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민심에 순응하는 정치를 펼칩니다. 그런데 지금의 유럽 사회는 중국에 대한 혐오감 비슷한 감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EU의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의 뜻과는 다르게 중국과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오히려 대만과 적극 친해지려고 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EU 내에서 이렇게 반중 정서가 확산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의 공격적 외교가 유럽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반면 대만은 일단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이면서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이 호감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차잉원 총통의 매력 외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만의 위상 변화가 EU 의회의 대만 중시 기류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과 거리두기라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 때문에 유럽연합이 전략적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EU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실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 대서양 동맹이 완벽하게 부활했죠. 그러면서 전통식 동맹과 관계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유럽 사회를 억누르고 있었던 다양한 경제적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2018년 미국과 EU 간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도 해결됐고요. 지난 6월 항공사 보조금 분쟁에서 비롯됐던 보복 관세 적용도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세 합의를 끌어내면서 EU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구글세 같은 그런 갈등도 일단락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빚어졌던 미국과 EU 간의 갈등들이 깨끗하게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EU는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EU는 그동안에 중국이 경제력을 앞서가지고 유럽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심지어 유럽 국가들의 외교권까지 흔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심을 가져왔습니다만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이제 회복되면서 중국의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EU가 중국에 대해서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서 교역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젠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EU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이 칼자루를 쥐고 EU를 흔들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유럽 사회를 윽박지르는 그런 외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유럽 사회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소재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대만 카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겁니다. 그런 유럽 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중국이 과연 이제까지의 기세등등한 모습을 버리고 순전한 양같이 부드러운 외교를 펼쳐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